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화기 기능에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전화기 앱의 모든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하시면 키패드와 최근 기록, 연락처 3가지가 나오고요. 우측 상단에 점 3개 설정 버튼이 있죠. 여기서 키패드를 누르시면 말 그대로 키패드를 이용해서 전화를 거는 거고요. 최근 기록이면 최근에 걸린 전화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연락처를 누르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보여주게 되겠죠. 키패드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전화를 걸 때 이런 식으로 번호를 눌러주게 되죠. 그런데 이 번호를 누르고 있으면 지정된 단축 번호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누르고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단축 번호에 지정된 연락처가 없다고 나오죠. 단축 번호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단축 번호 들어갑니다. 그러면 00이라고 나오죠. 요거 1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을 써볼게요. IB96 썼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2번 선택하고 또 원하는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우측에 있는 사람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연락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입력을 하기 전에 번호를 미리 바꿔 놓으셔야 되겠죠. 지우 다시 해볼까요? 우측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고요. 번호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원하는 연락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가게 되겠죠. 자주 거는 전화번호는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해 놓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것은 원래 마지막으로 내가 이 화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홈 버튼을 눌러서 닫게 되면 다음에 열 때 똑같은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 항상 키패드를 기본 화면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가 키패드 상태일 때와 최근 기록 상태일 때, 그 다음에 연락처 상태일 때 전부 다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 기록은 눌러보시면 더 많은 개수가 나오죠. 연락처 또 눌러보시면 또 연락처에 맞는 여러 가지 또 설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해당 메뉴를 찾으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를 원하는 메뉴를 누를 때마다 바꿔주시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키패드에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수신 차단 통화 녹음이 있죠. 수신 차단 들어가겠습니다. 알 수 없거나 발신 번호 표시 제한한 번호를 차단하는 거죠. 이걸 끄면 수신 차단이 꺼지는 거지만 키게 되면 내 연락처에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차단 전화번호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080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 아래 보시게 되면 적용 기준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누르시면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부터 시작할 때, 끝날 때, 포함할 때라고 나오게 되죠. 요즘은 이런 광고나 보이스피싱이 080, 070 이런 것들로 많이 오죠. 그럴 때는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두시면 앞으로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광고 전화가 한 번호로 계속 올 때는 이렇게 누르시고요.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 또는 포함할 때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저는 보면 이렇게 차단을 해놓은 번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광고나 피싱 전화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번호들은 차단해서 이용을 하세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녹음이 있죠. 여러분들이 통화할 때 녹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 통화 녹음을 자동 녹음으로 해두시면 전화 통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녹음 후 알림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면 통화가 끝나고 녹음이 완료되면 알림이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녹음한 통화를 누르시게 되면 녹음한 통화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통화 녹음된 게 전부 나오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내장 메모리 외에 외부 메모리를 더 추가를 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메모리 위치를 SD카드나 내장 메모리 둘 중에 하나로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배경이죠. 자, 이거는 상대방 얼굴을 등록을 해놓게 되면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니까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통화 배경 들어가셔서 여기에 이렇게 얼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작게도 배치할 수가 있겠죠. 자, 레이아웃에서 잡아주신 다음 배경화면 누르고 들어가셔서 이 배경화면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화면은 여러분 갤러리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전화 알림 및 벨소리가 되겠어요. 자, 선택을 하시면 전화 받을 때 진동, 종료 시 진동, 연결 알림음, 종료 알림음 네 가지 나오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는데 받을 때 진동은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진동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끄고 이용을 하시는데 종료 시 진동은 켜놓고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전화가 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켜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동을 켜놓게 되면 진동이 오지 않으면 이게 꺼진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료 시 진동은 되도록이면 켜고요. 종료 알림음도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내 통화가 완전히 종료됐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통화 중 알람 및 알림 소리 허용도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벨소리가 있죠. 자, 이 벨소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녹음한 소리를 벨소리로 등록해서 전화가 오면 그 벨소리가 울리게끔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해놨는데요. 자, 눌러보면요. 아빠 전화 왔어요. 자, 이렇게 녹음한 소리를 벨소리로 등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하실 때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사운드를 그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아빠 전화 왔어요.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선택한 하이라이트 부분만 알아서 재생이 되겠죠. 그러면 앞쪽이나 뒤쪽에 텀이 있더라도 소리가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나오게 되니까 따로 자르고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아래에 있는 벨소리 중에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동 패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울리게끔 할 수 있고요. 다이얼 입력 시에 소리가 나게끔 할 건지, 다이얼 입력 시 소리가 나게 할 건지, 다이얼 누를 때 진동 있게 할 건지 이거 지정해 줄 수 있죠. 자, 이런 진동 부분은 끄도록 하시는 게 좋죠. 이건 아무래도 배터리의 소모량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없는 것까지 진동을 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인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어폰 같은 걸로 음악을 듣고 있으실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와서 벨소리가 나게 되면 누구한테 왔는지 보려면 뭐 주머니 속에 있거나 가방 속에 있으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전화를 보지 않아도 누구한테 왔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주로 이어폰 끼고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받기는 되도록이면 꺼주셔야 되겠죠.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받아버리면 낭패 보는 수가 생기겠죠. 이거는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음량 올리기 버튼 눌러서 전화 받기죠. 이거는 꺼주시는 게 좋죠. 특별히 이걸 꼭 이용하셔야 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불편합니다. 통화 중에 음량 버튼을 누르면 통화 중 대기로 들어가 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측면 버튼 눌러서 통화 종료. 자,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예전에는 이런 메뉴 상관없이 측면 버튼 누르면 무조건 꺼졌었는데 이 메뉴가 생기면서 이 메뉴가 꺼져 있으면 측면 버튼을 눌러도 통화 종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착각하셔서 크게 낭패 보시는 분들이 있죠. 꺼진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아서 상대편이 내 소리를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켜놓으시고요. 전화를 끊으실 때도 2번씩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손으로 종료 버튼 눌러서 끈 다음에 꼭 측면 통화 종료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전화가 꺼지지 않아서 통화료가 엄청나게 나온다든지 또는 내 소리를 상대편이 다 들으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전화 끊는 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화 거절 메시지죠.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신다든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거절할 경우 메시지가 상대편한테 가게 됩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잠시 후 회의 끝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뭐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문구가 있으면 여기에 메시지 입력하시고 플러스 해주시게 되면 전화가 오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상대편도 거절됐는데 메시지가 오게 되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앱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인데요. 자, 지금 앱을 이용하다가 전화가 오면 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뜨게 되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팝업이 될 수도 있고 미니 팝업이 될 수도 있죠. 자,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태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팝업을 주시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죠. 자, 이렇게 팝업이 떠서 전화를 받았어요. 자, 그때 이 전체 화면으로 돌아갈지 팝업 할지 이거 결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팝업이 돼 있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통화가 끝났는지 통화가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꺼주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주로 전체 화면으로 두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통합 사서함이라든지 자동 연결 착신 전환, 통화 중 대기는 통신사별로 다 달라요. 보통 통화 중 대기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 중 대기를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알아보시면 별 88샵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눌러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통화 중 대기고요. 자동 연결과 착신 전환은 전부 유료죠. 그 다음 통합사서함은 모든 스마트폰은 전부 통합사서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통화 설정이 있죠. 자, 여기는 번호 없는 연락처 숨기기. 자, 그 다음에 국제전화라고 나오죠. 발신전화 차단, 수신전화 차단, 전화 알림, 전화코드 사용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신전화 차단을 놓는 게 좋겠죠. 국제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온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국제전화가 올 일이 없다 할 경우에는 차단을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댁에 있는 자제분들이 잘못 애기들이 눌러서 이렇게 국제전화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010을 누르다가 잘못해서 001 이런 걸로 걸려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발신전화 차단을 켜놓고 이용하시다가 국제전화 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정보 표시인데요. 이거는 마지막 통화한 날이라든지 중요한 날짜 같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상대방 정보가 표시되려면 상대방 연락처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써 있어야지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통화하면 상대방 번호 표시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통화 음질 설정에 들어가셔서 귀가 좀 따갑다거나 그러면 부드러운 소리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걸 끄게 되면 소리가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죠. 말하는 곳을 입 가까이 대고 전화를 하신다든가 하면 귀를 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통화 음질 설정은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소리로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거의가 한쪽 귀로 많이 쓰실 거예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주로 쓰시는 귀가 있겠죠. 자,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귀에 쏘는 소리가 나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귀에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드러운 소리를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최근 기록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또 우측 상단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또 나오네요. 자, 삭제라고 나오죠. 자, 삭제 누르면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다 삭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모든 전화 및 메시지가 다 표시되느냐, 부재중 전화, 거절한 전화, 발신 전화, 수신 전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볼 때는 이렇게 그 부분만 켜고 이용을 하시면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어서 훨씬 편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최근 기록은 메시지와 전화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전부 메시지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전화 걸고 그렇죠? 전부 다 나오죠? 전화 받지 못했네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메시지 기록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 기록은 없어지고 전화 기록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메시지 기록 표시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차단된 전화 숨기기죠. 자, 우리가 좀 전에 차단 설정했죠. 그 전화가 차단됐을 때는 여기에 다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나한테 배 소리가 나지 않고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 대신 왔던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단 전화 숨기기를 하면 아예 그걸 숨겨서 보이지도 않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가끔은 고객센터 같은 곳이 070이나 080 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전화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전화가 왔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단된 전화 숨기기 표시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총 통화 시간이죠. 지금까지 전체 통화한 시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 달 단위나 뭐 일주일 단위로 통화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초기화 누르시면 지금 초기화한 상태부터 다시 총 통화 시간을 계산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 뭐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쓰시면 음성 통화는 한 달에 얼마 했는지, 영상 통화, 발신은 얼마 했는지, 수신은 얼마 했는지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설정은 동일한 설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연락처 볼까요? 자, 연락처에 들어오면 저장된 연락처가 몇 개 있는지 보여주고요. 여기 플러스 누르면 연락처 추가할 수가 있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그룹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시게 되면 연락처를 삭제할 수 있고요. 연락처 공유가 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연락처 공유를 하시게 되면 해당 연락처에 체크하시고요. 공유 버튼 누르시게 되면 파일로 공유할지 텍스트로 공유할지 여기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공유해주게 되면 이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단축번호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연락처 관리죠. 자, 연락처 관리 들어가시면 연락처를 통합할 수도 있고 가족이 내보내기, 이동, 동기화도 가능합니다. 자, 통합 눌러주시게 되면 연락처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따로 저장이 돼 있을 때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 전부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떠요. 이메일이라든지 이름 같은 것들 보시면 전부 중복된 게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중복된 것들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통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연락처 계속 등록을 하고 하다 보면 동일한 사람이 막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 정리하려면 복잡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통합으로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하나로 통합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걸 쓰시다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옮기셔야 되겠어요. 또는 연락처만 내보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자, 여기 눌러서 내보낼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심카드나 연락처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죠. 자, 파일로 내보낸 다음에 그 파일을 다른 데 가져가서 가져오기 누르면 바로 연락처를 동기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저장된 연락처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나 이런데 구글 이런데 있는 연락처를 가져올 때는 연락처 이동 누르시고요. 삼성 계정, 구글 아이디 전부 나오죠. 자, 여기서 저장된 연락처를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심카드 또는 뭐 태블릿, 휴대폰 이런 데서 연락처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동기화죠. 이 동기화는 여러분이 기존에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앱과 동기화를 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전부 동일한 연락처를 이용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하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휴지통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삭제했을 경우에 바로 삭제가 되지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연락처부터 삭제를 몇 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연락처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앞에 체크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연락처도 체크했습니다. 이 두 개를 삭제합니다. 자, 그러면 휴지통 이동할지 물어보죠.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 점 3개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휴지통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방 지운 연락처 두 개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삭제한 모든 연락처는 30일 동안 휴지통에 보관된다고 하죠. 그 후에는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완전히 삭제되게 되면 그때는 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30일 전일 경우에는 다시 살릴 수가 있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체크 표시 나오고요. 복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구히 완전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락처는 용량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우지 않고 휴지통에 그냥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니까 용량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보 저장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연락처를 저장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을 할 때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나오는데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연락처라고 있죠. 연락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름만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자, 플러스를 눌러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름과 직장이 있고 전화번호 있죠. 보통 이 3가지 정도만 쓰시는데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이메일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아래는 그룹이라고 있죠. 이 그룹을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원하는 그룹만 따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지정은 지정 안 함으로 돼 있죠. 지정 안 함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친구, 가족, 동료, 회사, 지역, 긴급 연락처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새 그룹 추가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내가 원하는 그룹을 하나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써야 되는지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인 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친구로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친구라고 바뀌었죠? 자, 이름 써볼까요? 자, 우선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썼는데요. 여기 전화번호를 쓰고 옆에 보시면 휴대전화라고 나오죠? 자, 이걸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 집과 직장, 팩스, 호출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회신 번호까지 전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일도 눌러보시면 개인, 직장, 기타 이렇게 나오고 직접 입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룹은 친구로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항목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소라든지 그 다음 중요한 날, 관계, 메모, 웹사이트, 메신저, 벨소리와 진동 패턴까지 전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락처만 제대로 작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메일을 보낸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주소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것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또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직장이라든지 기타 또는 직접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날 눌러보시게 되면 날짜라고 나오고 그 옆에 생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생일을 누르시게 되면 기념일, 기타, 직접 입력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무슨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그 다음 특별한 날 이런 게 있으면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라고 나오는데요. 자, 누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배우자 일일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써도 여러분이 충분히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직접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계 지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명함을 받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명함이 언제 만나는지 기억이 안 나죠. 이럴 때는 여기 메모에 간단하게만 적어주셔도 나중에 기억 살리기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거는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메신저 계정도 전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행아웃 여러 가지 있죠. 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으면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다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벨소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는 화면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벨소리를 따로 지정을 해놓으면 구태여 볼 필요 없이 벨소리만 들어도 누가 전화를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주머니나 가방 안에 있을 때는 아주 활용도 있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벨소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 벨소리는
가족한테 올 때는 이 벨소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뭐 음악 같은 거는 헷갈리니까 아예 비프음으로 빕, 빕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 패턴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의 진동을 우리가 해당 번호에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지정을 해 놓으시면 연락처 관리하기가 정말 편리해요. 이 연락처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잘 작성을 해 놓으시면 정말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작성한 이 사람을 터치를 하시고요. 자, 우측에 있는 인포메이션 버튼 누르시게 되면 뭐 휴대전화, 개인 이메일, 그룹은 뭐다 하고 이렇게 전부 나오죠. 특히나 메일 같은 거 보낼 때도 굉장히 편리해요. 따로 뭐 기록을 해놓고 그 메일을 쓰고 이럴 필요 없이 자, 여기에 보시면 체크돼 있죠. 자, 이것만 누르시면 한 번에 메일을 보낼 수가 있죠. 아주 쉬워요, 이런 것도.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번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식구들이 여러 가지 전화번호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우측 상단에 점을 눌러서 다른 연락처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연결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번호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번호와 이 번호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나중에 연락처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이 두 개는 연관이 있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을 취소하실 때도 여기 우측 점 3개 누르시고요. 연결된 연락처 추가 삭제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연결 해제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기록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온 전화 기록들이 전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있죠? 이거는 여기서 다시 또 편집을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좀 추가한다거나 수정할 때는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전화번호도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죠. 뭐 집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또 추가해서 직장이라든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번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번호를 이렇게 여러 가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혹시 휴대전화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는 업무 때문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또 눌러서 똑같이 또 휴대전화 누릅니다. 그럼 휴대전화가 두 개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몇 개씩 더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여러분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오는 거는 좀 차단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가서 연락처 차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면 전화를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번호를 아예 삭제를 해요. 그거는 그 전화가 나중에 오면 누구한테 온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해 놓으세요. 등록을 해 놓으시고 여기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차단해서 아예 오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귀찮게 자꾸 전화 오고 광고 전화 오고 이런다고 아예 번호를 삭제를 해버리시는데 그러면 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번호는 등록을 해 놓으시되 여기서 차단으로 아예 막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내 전화번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사람 전화번호고요. 이거는 나입니다. 자, 본인 전화번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들이랑 좀 다르죠. 이거는 뭐냐 하면 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마치 SNS 같이 공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 사람끼리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상태 메시지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상태 메시지라든지 생일, 직장,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런 프로필이라든지 상태, 공유 이런 것들을 다 하시려면 상대편도 공유가 돼 있어야 되겠죠. 삼성 소셜에 똑같이 이게 공유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락처가 삼성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돼 있으면
이 상태를 그대로 전부 공유할 수 있고, 내가 이 아이콘을 바꿨다 그러면 상대편 스마트폰에도 이게 그대로 바뀌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족을 추가를 하지 않고 여기에 연락처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빅스비를 이용하면 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관계를 아예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관계라고 나오죠. 여기에 연락처를 아예 추가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어머니 연락처 그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계정보 추가하면 해당 연락처 자동 추가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머니 전화번호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떨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면 나는 거래처분을 김 과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분 성함은 또 다른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분 성함을 빅스비에서 부를 필요 없이 김 과장이라고만 부르면 그 사람 이름이 있더라도 이 관계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호출돼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빅스비를 이용할 때 편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름과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죠? 네, 이렇게 관계를 아예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여기 관계상에 있는 이름만 그냥 불러도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빅스비랑 연도라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빅스비 호출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어머니한테 전화해줘. CWS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자, 어때요? 간단하게 통화가 되죠? 자, 여기서 관계를 잘 지정을 딱 해놓으면 따로 뭐 이름 외우고 뭐 이럴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의료 정보라든지 긴급 연락처 같은 것도 다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내 건강 상태, 알레르기, 약, 혈액형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으면 혹시나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 같은 것들을 당하셨을 때 이 스마트폰에 내 개인적인 의료 관련 정보들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긴급 연락처도 많이 유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혹시나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해제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유용하죠. 자, 이 긴급 연락처는 어떻게 등록할까요? 이 긴급 연락처 누르고 들어가서 그룹이 지금 긴급 연락처로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화 연락처에서 그룹을 지정을 했잖아요. 거기서 긴급 연락처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느낌표 누른 다음에 편집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그룹을 여기 눌러서 긴급 연락처로 지정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가 있겠죠. 추가를 하기 싫어서 지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체크 해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긴급 연락처는 두 개가 동시에 지정이 됩니다. 뭐 가족인데 긴급 연락처, 동료인데 긴급 연락처 이렇게 다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지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럼 좀 더 안심이 되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또는 새로 만난 분들이나 이렇게 연락처를 보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걸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 QR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전화번호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QR코드 눌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죠? 자, 이거를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친구한테 가면 친구는 이 QR코드만 그냥 스캔해주면 바로 연락처가 등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일이 찍고 할 필요가 없죠. 상대편도 굉장히 편리하고 나도 편리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 저장을 이미지로 해놨다가 필요하시면 그걸 SNS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자체 상태에서 공유를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화 앱이 편리한 게 굉장히 많은데 잘 안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화기 앱에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